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는 11일 이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외국 시민들이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아치를 세우고,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을 했습니다. 그 전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배는 조용한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참배 잘했습니다. 그동안 광주 5.18 묘역, 저라도 광주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경상도 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왜 저래, 자기 지지 기반에 신경을 안 쓰고 왜 저럴까 했는데, 엊그저께 춤을 했더니 좌파도 아무 소리 안 없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가였습니다. 근대사회, 현대사회 혁명가였습니다. 그만한 혁명가가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했던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농번기 농한기에 할 짓이 없어갖고, 그 옛날에 뭐 도리지구 땡, 그러니까 뭐 하토나 치고 놀고 있을 때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5천만 국민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 사고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을 일으킨 지도자였고, 그런 지도의 결실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영광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혁명가였다.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 역사가들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혁명가라는 것은 뭔가 대대적인 큰 틀을 바꾼 것, 사고의 틀을 바꾼 게 얼마나 큰 혁명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니까 행동의 틀이 바뀌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된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는 위대한 혁명가였다. 그렇게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인간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5.16은 쿠데타였습니까? 뭐 혁명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점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점들이 이어지는 선의 역사, 그게 역사인 것입니다. 뚝 잘라갖고 과거 1960년 5월 16일 그 하나만 보고 이게 혁명이냐 쿠데타냐 이렇게 질문하는 놈들은,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에치카가 그랬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한순간 있었던 일 그 하나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100년 사는데, 이범의 인생에서 1950년 모월 모시에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하나만 보면서 계속 당신은 실패자였고 실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경험 삼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리고 인생을 내일은 잘 살아야지, 내일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생을 완전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서 완전체로 만들었다면 그 인생은 종합적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박정희의 정치도 성공한 정치였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역사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 때 인물이고 유물 이런 것들만 관리할 게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든 위인들, 그런 흔적들을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오더라도 저분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을 만든 그런 지도자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박정희요 이승만 대통령 두 분입니다.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결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우파의 역사는 때를 다 놓치고 힘이 있고 할 때 그런 역사를 여기다 막 써야 되는데, 그때는 쓰지도 못하고 지금은 역사를 쓸 붓조차 지금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아닌 놈들,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건국할 때 땀방울 흘리지 않은 놈들이 붓을 잡고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 5년은 붓대를 갖고 와야 된다, 찾아야 된다, 펜대를 찾아와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쓸 수 있는 그 역사의 펜, 역사의 붓대를 우리는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화려했고 웅장했고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이게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3주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싸움 박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코너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전달된 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구속된 김용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용 개인 비리로 몰아가려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른다고 꼬리가 잘라집니까? 인간들끼리 모인 사슬의 꼬리는 자른다고 잘려지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변심이 일어납니다. 변심이 일어나갖고 말을 합니다. 저 유동규처럼. 왜? 나 서운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어리가 없는 자입니다. 이재명이가 야 걱정하지 말고 말해. 네 책임지고 감옥 가 있어. 그럼 내가 구해줄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어리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김부선 사건 하나만 봐도 이 인간이 어리가 있는지 신의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와서 그 추운 날 난방 떼고 그거 하면서 이재명은 김부선의 몸을 취하고도 돈 한 푼 안 내고 방값, 에너지값 한 개도 안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가 없는 인간이에요. 신의도 없고. 그런 인간을 믿으면 믿는 자가 병신이고 바보다. 그래서 이재명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몸을 쥐고 사랑을 줬던 여자도 배신한 인간인데 다른 놈들 배신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도 그렇고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이재명을 믿지 말고 모든 일은 출발은 이재명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수하여 감경 찾고 여러분들의 가족,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아빠가 한순간은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여하고 새 세상 산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인생 100년 사는데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빨리 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남아있는 인생 쫙 잘 살면 그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꼬리 자르게 해서 책임지고 감옥 가서 감옥살이 하고 그러면은 유동규, 김용, 남욱 다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국민 선언하면서 모든 말을 법정에 선서하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직 진실말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쭉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감옥으로 보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민주당이 삽니다.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빨리 감옥 들어가서 이 민주당을 그만둬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당이 뭐 전략도 전술도 없어요. 근데 진중권 하는 말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24년 총선에서 진다. 누가? 민주당이. 매일 그 뉴스에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쭉쭉쭉 계속 나타날 건데 국민들이 그런 당 찍어주겠습니까? 그런 당 국회의원들 찍어주겠습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인데 도둑놈 속을에 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개딸들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개딸들이 열심히 찍어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들이 막 다 지금 징집을 해서 가고 있는데 징집대 간 러시아 병사들이 가자마자 72시간 만에 그게 다 죽는다. 왜 죽는가? 훈련도 안 돼 있지. 들고 있는 개인 하기가 거의 2차 대전 때 쓰는 녹슨 무기들 들고 가고 그냥 이따 보면 총알 맞아 죽고 막 다 죽는 거야. 72시간 내에 거의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러시아 쳐들어올까봐 그 국경선에 방어 진지 구축하고 있어. 러시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일격, 핵을 사용하겠다. 핵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 지금은 유엔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 휴전에 지금 빨리 참여해야 돼. 더 이상 많은 준비 안 된 러시아 청년들이 가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는 거 막아줘야 되고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또 써갖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힘을 합쳐갖고 전쟁 종전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 지금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는 많이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중재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국민노조 자유연대는 오후 2시에 민주노총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국민노조, 건설노조와 장애인노조가 손을 잡고 민노총에 거의 1000여 명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왜 했냐? 건설 현장에 장애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 목수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놈들이 갑질을 하면서 그걸 막 쫓아내고 해서 폭력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규탄 집회를 지금 민주노총 앞에 가서 오후 2시부터 할 겁니다. 저도 가서 연사 발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노총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오늘 예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를 국민들에게 서서히가 아니고 빨리빨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민노총의 폐악을 막아내는 일에 우리 또 국민노조와 자유연대가 힘을 합쳐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11월 4일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앞에 우리가 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목적성 집회를 하나둘 지금 체계적으로 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연대 국민노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연대가 MBC에 광고하는 광고 중단 서명했는데 지금 21만 명이 넘어서 22만 명, 이제 30만 명을 향해서 갑니다. 우파의 역사상 20만을 넘어서 서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는 아군 스파이 수고했고 5.19 또 밤을 지키면서 수고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애국 엄마 또 오셔갖고 아침 초소를 지키고 송화제 또 초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